네, 세계를 만나는 시간 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9시 41분 42초 막 지나고 있고요. 이번 코너는 뉴스를 움직이는 인물 후 코너입니다. 김민아 칼럼니스트와 함께하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인물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그리고 빌 앤 멀린다 게이츠 재단 이사장인 빌 게이츠입니다. 네, 맞습니다. 빌 게이츠가 코로나로 앞으로 수백만 명이 더 사망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또 했었죠. 그렇죠. 불안하게 말이죠. 네. 현지 시각 18일에 공개된 영국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하고 인터뷰한 내용이 그 얘기인데 네. 이번 사태는 내년 말쯤 백신이 개발돼야 종식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코로나 사태로 무너진 의료 시스템하고 취약한 경제 상황 때문에 수백만 명이 더 사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러니까 질병 그 자체가 아니라 이런 간접적인 원인으로 사망 피해 대부분이 발생할 것이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저희도 지적을 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문제가 이 코로나19 사태의 어떤 피해라는 것이 오히려 더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하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피해가 집중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는 것도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부작용으로 겪은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빌 게이츠는 이 바이러스에 의한 피해는 가난한 국가에 집중될 것이기 때문에 부유한 국가들이 백신을 사서 지원해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이타적인 선의 이런 걸 떠나서 부자 나라에서 코로나 사태를 끝냈다 하더라도 가난한 나라에서 상황을 끝내지 못하면 다시 전 세계로 바이러스가 확산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지원이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인 건데요. 그래서 이 게이츠 부부의 재단은 코로나 백신 개발을 위해서 세계 백신 면역 연합에 수억 달러를 기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런 활동의 일환이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네. 빌 게이츠가 또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한테 직접 편지를 보내기도 했었죠. 그래서 지난번에 전화 통화를 한 데 이어서 지난달 말에는 이제 서한을 보냈다라고 하면서 청와대가 그 내용을 공개를 했는데요. 네. 한국이 코로나19 치료와 백신 보급을 위한 세계적 연대를 지지하고 있는 것에 이 사의를 이제 표하면서 이 빌 앤 멀린다 게이츠 재단이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SK 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을 예로 들어서 내년 6월부터 이 백신이 생산될 거라는 어떤 그런 좀 기대감을 드러내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구체적 일정까지 이제 언급을 한 거죠. 그리고 애초에 125억 원가량 출자 예정이었던 라이트 펀드의 출자 규모를 2배 이상 늘리겠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는데 라이트 펀드라는 것은 보건복지부와 국내 생명과학업계가 공동으로 설립한 라이트 재단이 지금 가지고 있는 기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빌 게이츠야 워낙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자이자 사업가인데 어떻게 보면 이런 면에서 보면 본인이 벌어들인 돈을 좋은 곳에 쓰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빌 게이츠는 사실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미 중고등학교 때부터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두각을 나타냈고 이때부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른바 비유하자면 납품을 했다 이런 거거든요. 저도 컴퓨터는 좋아했는데 어렸을 때 우리 모두의 꿈이었습니다. 빌 게이츠가. 그렇죠. 네. 그렇게 좀 똑똑한 사람이니까 하버드 대학교에 진학을 했다가 중퇴를 하고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을 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MS-DOS 그리고 윈도우즈 이런 걸로 전 세계 컴퓨터 OS 시장을 장악을 한 거죠. 우리 세대만 하더라도 MS-DOS가 없으면 컴퓨터를 켤 수가 없었는데. 그렇죠. 네. 네,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르겠죠. MS-DOS는. 아무튼 이걸 이제 이용해서 이제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는데 이때 너무 악착같이 벌었기 때문에 독과점 논란 이런 것이 또 발생을 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악의 제국이다 이런 얘기까지 듣게 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2000년도에 최고 경영자 자리를 후임에게 넘겨주고 이선으로 이 빌 게이츠는 물러났는데 그때부터 이제 배우자인 멀린다 게이츠하고 재단을 만들어서 기부 활동을 시작을 했던 거였는데요. 2008년 6월에는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회장직까지 내려놓아서 현업에서는 완전히 은퇴했고 이 이유에 대해서 기부 활동에 집중하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현업에서 완전히 은퇴하고 기부 활동에 집중을 한다고 밝힌 만큼 기부 활동을 중요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이 돈을 벌 때는 사실 돈을 버는 재미라는 게 있겠죠. 저는 돈을 많이 벌어 보지 않아서 전혀 모르지만 돈을 버는 재미를 너무 많이 느끼다 보니까 이제는 돈을 가치 있게 써야 된다. 이런 결론에 이른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돈이 워낙 많으면 돈을 계속 벌어도 재미가 별로 없겠죠. 이건 이제 저의 추측인데 네. 근데 현업에 있을 때부터 여러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은퇴하면 내 재산은 사회에 환원한다.
이렇게 여러 차례 밝힌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 앤 멀린다 게이츠 재단은 이 하루에도 지금 50억 원 정도를 공적 부문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건데 이런 결심을 구체화한 계기에 대해서는 이 빌 게이츠가 은퇴 이후에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저개발 국가들의 현실에 충격을 받은 경험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현실을 말하는 걸까요? 특히 빌 게이츠는 위생에 대한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21세기인 지금도 하수 처리 시설이 없는 국가들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화장실이 없고 이게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식수원이 오염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이게 다시 질병의 원인이 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건데요. 그리고 하수 처리 시설이 좀 갖춰져 있는 국가의 경우라 할지라도 이걸 관리 감독하고 유지 보수하는 비용이 부족하는 경우엔 제대로 운영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빌 게이츠가 이 전문가들하고 노력을 계속해서 좀 뭐랄까요? 저비용으로 고효를 낼 수 있는 화장실을 개발을 한 게 있는데요. 네. 이게 태양광으로 자가 발전을 하면서 인분을 또 분해를 해서 깨끗한 물과 비료를 생산을 하거나 또는 이제 전기 발전을 하는데 쓸 수 있는 이런 이제 자급자족형 화장실을 개발을 해냈고 일부 국가에 보급을 한 사례가 여러 가지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그 재단 이름에 배우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배우자의 영향도 그럼 어느 정도 있다고 봐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 빌 게이츠는 2005년 연설에서 자신이 자선 사업에 관심을 두게 된 것은 이 멀린다 배우자의 영향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역시 그러니까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악의 제국이었는데 기부 활동에 관심을 두게 된 거니까. 네. 이게 멀린다의 경우에는 1993년부터 이 저개발 국가의 국민들의 비참한 삶을 목격한 이후에 이 질병과 빈곤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갖게 됐다라고 하는데요. 특히 에이즈, 말라리아 이렇게 좀 이 저개발 국가에서 많이 이제 좀 만연해 있는 이런 질병들에 대해서는 전문가에 준하는 지식을 갖출 정도로 상당히 열심히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빌 앤 멀린다 게이츠 재단에서 투자의 어떤 큰 방향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에는 이제 멀린다 게이츠의 역할이 좀 주되게 좀 적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군요. 두 사람은 어디서 만났는가 이것도 좀 궁금한 대목인데 사실 이게 뭐 좋은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멀린다 게이츠가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마이크로소프트에 취업을 했는데 그때 이제 빌 게이츠를 만나게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원과 사장이 눈이 맞은 거 아니겠습니까? 영화 같은 스토리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제 이 이후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게 로맨스 영화일 수도 있고 공포 영화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1987년에 언론 홍보 행사에서 이제 옆에 앉게 된 게 시작이었고 그래서 1994년에 결혼을 했고 96년에 아이를 낳으면서 멀린다 게이츠는 회사를 그만두게 됐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2000년에 재단을 설립하면서 다시 전면에 나서는 뭐 이런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뭐 지금까지 이 빌 게이츠가 했던 이런 행적들을 저희가 쭉 정리를 해드렸습니다만 최근 상황을 보면 잠깐 언급이 됐어요. 백신. 요즘은 좀 백신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사실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도 이제 백신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역시 시대를 앞서가는 빌 게이츠답게 이미 2015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이제 전염병을 주제로 강연을 하는 자리였는데 인류의 가장 큰 위협은 전염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과거에는 핵전쟁이 가장 두려운 재난으로 많이들 생각을 했는데 사실 핵전쟁이라는 것은 국가 간의 어떤 정치 외교적 이해관계가 있고 그리고 한 번 시작이 되면 이제 확증파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 이제 모든 게 파괴될 가능성이 큰 전쟁이기 때문에 이런 전쟁은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치사율이 높고 전염성이 강한 인플루엔자라든지 이런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누가 이제 먼저 시작을 하냐 뭐 이런 것과도 상관이 없고 언제든지 다수의 사람들을 사망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더 파괴력이 크다 이런 얘기였는데요. 이게 당시에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사람들이 연설을 듣고서도 그냥 그런 얘기인가 보다 해서 큰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최근 이렇게 코로나19 사태가 커지다 보니까 뒤늦게 이것을 수백만의 사람들이 영상을 찾아보는 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빌 게이츠는 지난해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고한 글에서도 자신이 한 최고의 투자는 첨단 기술 분야나 이런 게 아니라 새로운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과 같은 보건 지원 분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실제 게이츠 부부의 재단은 이번 사태 이전부터 이 소아마비 백신 접종 사업을 비롯해서 시장성 부족으로 다국적 제약사들이 투자를 꺼리는 이 말라리아 결핵 치료제 개발 이런 것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중이었다는 겁니다. 네. 이렇다 보니까 오히려 좀 음모론의 피해자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빌 게이츠의
게이츠의 여러 가지 이런 선행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음모론이 지금 있는데 크게 나눠보면 한 두 가지 정도의 카테고리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는 뭐 선행을 한다고 하는데 어차피 돈 벌려고 하는 일 아니냐 뭐 이런 얘기죠. 이게 돈을 버느냐 마느냐의 차원으로 보면은 뭐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백신 개발이 뭐 흔히 얘기해서 대박이 나서 뭐 네. 빌 게이츠가 자기가 투자한 어떤 뭐 돈을 회수할 수도 있는 거겠지만 사실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자기가 지출한 돈이 더 많아질 수도 있는 것인데 네. 그런데 이걸 사실 뭐 꼭 돈을 버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볼 필요가 없는 게 빌 게이츠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숨만 쉬고 있어도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네요. 네, 네.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을 벌어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돈이 벌립니다. 네. 근데 굳이 이렇게 자기 돈을 써가면서 백신 개발을 하는 것은 이제 돈 벌기 위한 목적 이상의 어떤 가치에 자기가 이제 좀 중요성을 두고 있기 때문인 건데 네. 이것은 2008년에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이 빌 게이츠가 내놓은 창조적 자본주의라는 개념으로도 좀 어느 정도 설명이 좀 됩니다. 창조적 자본주의 어떤 뜻인가요? 소외된 사람들은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나 어떤 표현 수단이 없기 때문에 계속 지금까지도 가난해 왔고 또 질병으로부터도 그래서 자유롭지 못한 것인데 정부나 비영리 단체들이 이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지만 그건 이제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상황들을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은 대개 기업이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기업이 나서도록 강제해야 문제가 해결된다. 뭐 이런 개념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회적 책임을 기업이 진다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의무를 가져야 된다라는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데 그래야 장기적 관점에서 자본주의 사회가 유지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당장 코로나19 상황을 봐도 빨리 종식이 안 되면 경제적 피해가 걷잡을 수 없는 수준이 될 것이고 그 피해는 빈곤층이 가장 빨리 보게 되지만 종국에는 우리 사회 전체가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라는 이런 우려를 벌써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맞닿는 개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첫 번째 음모론은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좀 설득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좀 이해가 가는 음모론인데 사실 두 번째 음모론은 저도 좀 정말 말 그대로 음모이지 않을까 싶은데 백신 자체에 대해서 의심을 갖는 그런 음모론이잖아요. 그렇죠. 이쯤 되면 이제 공상과학 소설의 수준이 되는 건데 빌 게이츠가 뭔가 이제 세계 엘리트 그룹의 일원이고 인구가 너무 많아서 인구를 줄이기 위해서 일부러 바이러스를 퍼뜨렸고 여기에 돈도 벌기 위해서 지금 백신 개발에 관여하고 네. 있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후에 중국 공산당이 있고 중국 공산당이 지원을 해주고 있다. 이런 음모론이 담긴 동영상은 미국에서 한 20만 회 이상 지금 시청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빌 앤 멀린드 게이츠 재단이 저개발 국가에서 반인권적인 백신 실험을 거듭해서 시행을 해서 그 저개발 국가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지금 주장도 나오고 있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빌 게이츠가 인류의 마이크로칩을 이식을 해서 어떤 자기의 사익을 추구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런 음모론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사실 이런 음모론은 정말 결국은 좋지 않은 파국적인 결과로 가는 수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정확한 판단 그리고 정말 정확한 정보와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그런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YTN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빌 게이츠라는 인물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민아 칼럼니스트였습니다.